기본적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인 MMA에서 약물에 관해서는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철저한 관리와 검사를 통해 적발된 선수는 적어도 메이저 대회에선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 단체도 많은 선수들 그리고 팬들도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효능에 관해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고, 정석적으로 논란이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고 MMA의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꼽으라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MMA는 역사도 짧고 스포츠의 특성상 오랫동안 폼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트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논란이 있는 선수들을 제외한다면 빼버릴 선수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약물 논란과 관계없이 순위를 한번 매겨볼 텐데, 그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커리어 자체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개인적인 사심이 포함된 아주 주관적인 리스트인 만큼 전혀 동의를 하시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라는 것 역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당시의 시대적 여건, 데이터로 본 업적과 방어전 횟수, 상대 선수들의 수준, 경기력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했고, 클린한 리스트로는 약쟁이들을 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은퇴가 가까워지는 선수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으며, 아직 레거시를 쌓아가는 선수들은 끝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쟁이들을 포함한 내 맘대로 골라본 MMA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MMA 매스가 뽑은 가장 위대한 선수 탑10은 아만다 누네스입니다. 누네스는 벤텀급, 패더급 챔피언이자 6번의 벤텀급 타이틀 방어, 2번의 패더급 타이틀을 방어한 선수로 여성부에선 비교의 대상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UFC에서만 12번의 타이틀 중 11번의 승리, 페네에게 벨트를 뺏겼지만 리벤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타이틀 방어와 두체급 챔피언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만 본다면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순위가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부의 경쟁풀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도 홀리홈, 크리스 사이보그, 셰프첸코, 로우즈와 미샤 테이트까지 그나마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풀의 선수들을 웬만하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순위에 들었습니다. 로우즈와 같은 경우 스타성으로 본다면 역대 최고이고, 방어전 횟수 그리고 퍼포먼스도 훌륭했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수준이 낮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네스에게는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의 MMA 파이터 9위는 헤비급 최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스티페 미오치치입니다. 스치면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체급의 특성상 헤비급은 오랫동안 방어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는 배우듬을 2016년에 잡으며 챔프에 등극했는데, 이후로 오브레임, 도스산토스, 은가누를 상대로 3차 방어에 성공, 코미오에게 벨트를 뺏겼지만 리벤지에 성공하며 다시 1차 방어에 성공, 은가누와의 리매치에서 패배했죠. 전성기의 포스 그 자체로만 보자면 헤비급의 미오치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챔프들이 많았지만, 유일하게 3차 방어, 또 벨트 탈환에 성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더 높아질 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스트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조금 빠지는 점은 당시의 상대 선수들의 기량인 것 같은데, 미오치치의 주요성을 보면 DC, 은가누, 오브레임, 베우듬, 알롭스키, 도스산토스, 마크헌트입니다. 도스산토스를 상대로 리벤지에 성공하긴 했지만 전성기의 산토스에게 패배했다는 점이 좀 크죠. 또 은가누를 이겼던 시점은 은가누의 기량이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을 시기였고, 알롭스키와 코미오, 또 알리스타 오브레임 모두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파이터였기 때문에 당시의 헤비급 경쟁력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코미오와 3차전까지 치르며 너무 질질 끌지 않았나 싶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만약 존스를 이기게 된다면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위치에 가지 않을까 합니다. MMA 매스가 뽑은 역대 최고의 선수 탑8은 하빕입니다. 다니엘 코미어와 하빕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니엘 코미어는 180cm도 되지 않는 신장에 라이트 헤비급과 헤비급 두 체급의 챔피언이었다는 점, 또 당시에 라이트 헤비급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방어했었던 선수들 중에 구스탑손과 앤소니 존슨을 제외한다면 상대들이 조금은 빠지지 않나 싶고, 결론적으로는 리벤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쉽게 제외됐습니다. 하빕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29전 무패. 아마 역대 가장 압도적인 선수가 누구였냐 묻는다면 이견의 여지 없이 하빕일 겁니다. 커리어에서 맥그리거와의 3라운드, 게이츠와의 1라운드를 제외한다면 빼앗긴 라운드가 없을 뿐더러 출혈도 위기도 한 번 없었던,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포스를 풍겼던 역대 최강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상대들도 저스틴 게이츠, 포이레, 맥그리거, 바르보자, 마이클 존슨, 도스아뉴스로 경쟁도 치열했고, 아벨 트루이오전에서 15분간 27번의 테이크다운 중 21번의 테이크다운 성공이라는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는 거의 뭐 삼보 홍보대사로 나온 것 같죠. 후에 라이트급에서 더 위대한 파이터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압도적인 강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빕과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MMA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찍 은퇴를 한 관계로 방어전 기록이 좀 아쉽기 때문에 8위에 랭크됐습니다. MMA 역대 최고의 선수 탑7은 The Last Emperor, 마지막 황제,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입니다. 효도르는 2003년 노게이라를 잡으며 2대 프라이드 챔피언에 등극, 3번의 타이틀을 방어, 2004년
2004년 프라이드 그랑프리 챔피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간 무패라는 헤비급에선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쌓았습니다.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UFC 무대를 거치지 않은 선수인데 당시의 중량급은 프라이드 FC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했다는 점, 또 MMA에서의 상징성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효도르와 같은 경우엔 현재 종합격투기의 심장인 북미권에서는 생각보다 유명하지는 않죠. 오히려 랜디 커투어나 아이스맨, 척 리들과 같은 선수들이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상징성이라는 것이 단순 대중성 때문이 아니라 당시엔 이종격투기가 대세였던 MMA판에 그래플링과 상위 압박, 또 스탠딩 게임을 적절하게 섞어주며 가장 좋은 밸런스를 보였던 시대를 앞서간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승을 보더라도 마크 헌트, 마크 홀만, 크로캅, 노게이라, 케빈 랜들맨, 게리 구드리지, 팀 실베와 알럽스키, 헤비급이 핫하던 낭만의 시절의 전성기를 보낸 선수들을 잡았다는 점이 효도르의 위대함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프라이드는 최홍만 선수나 줄루징여와 같이 서커스 매치가 많았다는 점이 10년 무패라는 대기록에 유일하게 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쉽게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수 중 하나임에도 정작 본인은 그 흐름에 맞춰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 말년에 패배가 많은 것은 오랜 커리어를 가진 MMA 선수라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잘했다는 것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MMA 매트가 뽑은 역대 최고의 선수 6위는 마이티 마우스 디미트리스 존슨입니다. 1FC의 플라이급 챔피언, UFC 초대 플라이급 챔피언으로 11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 방어 기록이 있죠. 격투 지능으로나 테크닉적으로나 MMA에서의 밸런스나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1FC로 넘어간 현재도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선수임에도 6위에 랭크된 이유는 단순 플라이급의 시장성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 때문이라 하고 싶습니다. DJ의 주요 승을 보면 세후도, 레이보르그, 존 더슨, 조셉 베나비데스로 체급 자체의 경쟁력은 조금 약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죠. 플라이급이 더 관심을 받고 덕분에 좋은 선수들이 유입됐었다면 무조건 역대 최고의 선수로 선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DJ는 2018년 벤 아스크렌과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당시 플라이급이 얼마나 찬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체급 내의 경쟁력이 점점 탄탄해지며 만약 DJ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 5위는 앤더슨 스파이더 실바입니다. 일단 약물 검출이 됐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빼도 무방하긴 하지만 본인 역시 약쟁이들을 많이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스테판 보너, 차일 소넨, 벨포트, 포레스트 그리핀, 제임스 얼빈, 댄 앤더슨이 다 약물이 검출됐죠. 10번의 미들급 방어와 라이트 헤비급 선수들을 상대로도 클래스 차이를 보여준 놀라운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땐 앤더슨 실바가 MMA 역대 최고의 타격가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성기에서 내려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동물적인 감각과 센스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앤더슨 실바와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로 접한 팬들과 당시 경기를 본 팬들의 평가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차이론 우들리와 비슷하게 들어와주는 상대에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다리는 상대와는 지루한 경기들이 많았죠. 내리막을 걷게 된 경기도 역대 가장 충격적인 경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스타일상 MMA의 트렌드가 변해가는 시점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파이터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벨트를 잃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역대 최강의 선수 탑4는 애증의 파이터 존 존스입니다. 저는 존스의 데뷔 전부터 얘는 무조건 챔피언이다 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땐 이런 녀석일 줄 몰랐죠. 약물, 마약, 가정폭력, 음주운전, 인성, 여러 사건 사고까지 MMA를 떠나 정말 위험한 인간입니다. 단순 감정 기복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자들과 달리 치밀하게 계산된 사람일 것 같아 더 무서운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엮이고 싶지 않은 부류로 이 치밀함이 존스가 역대 최강의 파이터 중 하나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전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치밀함, 상대에 대한 악몽까지 꿀 정도의 집착, 약물 검사 요원이 떠날 때까지 링 밑에 숨어서 소변도 보는 인내심까지, 여러 논란을 떠나 존스의 강함 그 자체를 부정하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기록으로 보면 29전, 27승 1무 1패. 1패는 상대를 정말 죽이려다 한 반칙패이죠. 2011년 쇼군을 상대로 라이트 헤비급 벨트를 감았는데 전 쇼군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나 쇼군의 커리어를 지켜봐온 팬들이라면 맞다가 캔버스에 탭을 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로 16번의 타이틀 매치를 모두 이겼고 11번의 타이틀 방어, 그 중에 7명이 챔피언이었으며 당시 존스가 이겼던 상대를 보면 퀸튼 잭슨, 료토 마치다, 쇼군, 벨포트, 라이언 베이더, 구스타프손, 다니엘 코며, 라셔드 에반스, 테세이라까지 역사상 가장 강한 로스터를 정리했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거나 약발을 잘 받는 날은 거의 폭행이나 다름없었죠. 레거시 그 자체로만 보자면 헤비급 벨트까지 감은 존스가 역대 최강이겠지만 아무래도 약물 논란 때문에 제 아무리 논란의 선수들을 포함한 리스트라고 해도 역대 최고에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고라기보단 최악이자 최강의 선수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죠. MMA 역대 최고의 선수 탑3는 GSP입니다. 웰터급 9번의 타이틀 방어에 제 아무리 미들급 역대 최악체 챔피언이지만 은퇴를 한 지 4년이나 지나 복귀해 미들급 벨트까지 감은 전설의 선수입니다. 요즘은 선수들이 필요 이상으로 전적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전적으로는 무패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고 어떤 상대와 대결을 했느냐, 또 패배하더라도 리벤지에 성공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SP는 메세라를 상대로 완벽하게 리벤지에 성공했죠. 유일하게 커리어의 오점은 핸드릭스와의 경기로 저도 개인적으로 핸드릭스의 승리라고 봤지만 스포츠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만 남기 때문에 점점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GSP와 같은 경우 가장 스마트한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스타일로만 봤을 때 지금 당장 웰터급에 가져둬놔도 충분히 통했을 만큼 아주 앞서간 경기 운영을 했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스만과 같은 선수들이 피해를 좀 보는 것 같죠. 역대 최고의 MMA 파이터 2위는 조지 알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WEC에서 3차 방어, UFC 7차 방어, 10년 동안 패더급의 왕좌를 지킨 선수입니다. 전성기 알도의 경기를 보면 내가 괜히 상대 선수의 감정이입을 하며 다리를 절뚝이던 기억이 나는데 코너 맥그레거에게 한 13초 넉아웃, 할로웨이와 벌카nov스키에게 한 패배로 인해 뛰어난 커리어에 비해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굵직한 패배가 있음에도 전성기의 압도적인 경기력, 또 커리어의 막바지엔 벤텀급으로 전향하며 세계 최고와 경쟁했다는 꾸준함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주요 상대들도 보면 메랍, 러펀트와 페드로 무뉴스, 말론 베라, 패트리안, 볼카노프스키, 할로웨이, 제레미 스티븐스, 챗 맨데스, 프랭키 에드가 등 세계 최고들과 경쟁을 했고 패배를 하더라도 절대 쉽게 패배하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번에 메랍이 벨트를 감게 된다면 알도의 위상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위에 언급된 선수들 중 MMA 팬이라면 꼭 봤으면 하는 역대 가장 수준 높은 경기들을 꼽자면 존 존스와 DC의 1차전, 그리고 알도와 맨데스의 2차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량급과 중량급을 대표하는 테크니션들의 경기인 만큼 시간이 나신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MA 매트가 뽑은 역대 최고의 MMA 선수는 바로 마이클 비스핑입니다. 이미 언급을 했듯 마이클 비스핑은 미들급뿐만이 아니라 전체급을 포함해 역대 최고의 물챔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스핑의 경기는 프라이드 FC 때부터 봐왔는데 경기 텀도 스타일도 정말 꾸준한 선수였죠. 비스핑의 커리어를 보면 전적은 나쁘지 않지만 켈빈 가스텔럼, GSP, 루크 라콜드, 팀 케네디, 찰스 소넨, 반델레이 실바, 댄 앤더슨 등 질만한 선수들에겐 다 졌고 뛰어난 신체 능력이라든지 센스가 돋보이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한방이 있는 선수도 아니었죠. 비스핑의 경기는 앞손과 경기 내내 유지하는 볼륨, 페이스와 꾸준함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UFC에서 인간 승리라고 부를 만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참 라콜드가 오만할 때 역대급 업셋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름의 통쾌함도 있었죠. 따지고 보면 강력한 챔피언이 아니라 꽤나 좋은 선수였던 비스핑을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의 장애 때문입니다. 비스핑은 비토의 헤드킥으로 인해 심각한 눈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비토의 몸만 봐도 알겠지만 이건 진짜 너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한쪽만을 가지고 은퇴를 할 때까지 11경기를 뛰었는데 과연 인간적으로 이보다 위대한 선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현재 샤라블렛이 좋은 승수를 쌓고 있지만 비스핑과 견줄 업적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비스핑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커멘테이터로 활약을 하는 관계로 레거시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팬들이 취급을 해주지 않지만 가늘고 길게 간다는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이클 비스핑은 찰스 소넨과 더불어 역대 최고의 트래시 터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한 선수들을 몇 꼽아보자면 프랭키 에드가, 코너 맥그레거, 발렌티나 셰프첸코, 노게이라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커리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은퇴를 한 후에 재조명될 선수들은 알렉스 페이라, 볼카nov스키, 그리고 맥스 할로웨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4명의 선수들은 챔프라는 사실도 있지만 그보다 이들의 위대함을 더 부각해주는 요소는 이 선수들이 상대했던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볼카nov스키는 야이 로드리게스, 할로웨이, The Korean Zombie, 올테가, 조세 알도와 챗 맨데스, 맥스 할로웨이는 저스틴 게이지, The Korean Zombie, 칼빈 케이터와 앨런, 야이 로드리게스, 프랭키 에드가, 올테가, 조세 알도, 리카르도 라마스, 앤토니 페테스, 컵 스완슨. 와 이건 진짜 미쳤네요. 알렉스 페이에라는 충분히 커리어를 마친 후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MMA 팬분들께서 꼽아주시는 순위는 어떨지 댓글로 공유해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곧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